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네 번째 소단원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 라는 시 두 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용운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교재 164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님의 침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님의 침묵입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자, 이 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이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님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그리고 조국, 민족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탄사를 사용했죠. 이 감탄사를 사용했다라는 건 그만큼 님을 잃은 그 충격이 크다라는 거죠. 님을 잃은 충격,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성적 어조인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영탄법과 반복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가 님과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푸른 산빛, 동그라미, 단풍나무 숲, 세모카. 자,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동그라미는 플러스가 되고 세모카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많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이 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푸른 산빛은 플러스, 단풍나무 숲은 마이너스. 근데 푸른 산빛은 뭡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죠. 푸른색, 생명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 밝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숲을 생각해 보시죠. 이제 뭐요? 단풍잎이 지면 겨울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절망과 어둠의 시간, 조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이것도 지금 동그라미,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이것도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당연히 차디찬 티끌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가치가 있다 없다. 티끌 먼지예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굳고 빛나는 옛 맹서, 황금같이 빛나는 옛 맹서 플러스죠. 황금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금석, 맥, 약. 금과 돌과 같은 굳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맹세는 이제 뭐가 됐냐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숨의 미풍, 미풍은 약하게 부는 바람이죠. 그 약하게 부는 바람에도 티끌이기 때문에 날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 정말 키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님과의 만남을 황홀하게 표현한 거예요. 님과의 만남을 황홀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님과의 만남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고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꿨는데 이제 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님과의 뭡니까? 이별. 굉장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기억을 묶어보시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와, 꽃다운 님의 얼굴을 봤는데 왜 눈이 멀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냐. 이게 그만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절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님의 절대성. 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구법을 사용했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왜 놀란 가슴이죠?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 후에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정서가 나오죠. 슬픔의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상황을 파악해라. 그러면 정서가 나온다 그랬어요. 상황, 정서, 태도, 상종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보세요. 지금까지는 절망이죠. 슬픔이죠.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여기 위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밑으로는 뭐가 볼까요? 플러스가 와야지.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시상의 전환이에요. 절망에서 뭐로? 희망으로.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눈물만 흘리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이에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소리죠. 걷잡을 수 없는 기억을 묶으시고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디로요? 슬픔의 힘을 어디로? 희망의 정수박이로 옮겼다는 거예요. 슬픔을 뭐하는 거예요?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으로.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요. 슬픔의 힘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유명한 한자성어가 나옵니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이별에 대한 염려가 뭡니까? 한자성어로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정리, 헤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다시 재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거자 떠난 사람은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의 무슨 사상? 윤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한용운 시인은 스님이었죠. 윤회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슬픔을 극복한 새로운 희망.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 드러나는 사상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는 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윤회 사상을 통해서 뭡니까? 님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님은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님은 간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별의 슬픔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한 거예요.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 님은 떠난 건 사실이지만 님이 꼭 돌아올 거다라는 그 굳은 믿음으로 스품이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역설법이죠. 유명한 표현입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설법.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노래는 뭡니까? 님을 향한 나의 마음, 님에 대한 그 복받치는 사랑과 믿음, 님에 대한 북받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북받치는 사랑과 믿음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면서 조국이면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한용운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생각하면 조국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불도자였다라는 거, 스님이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부처가 되겠죠.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님의 침묵은 지금 뭐예요? 현실의 모습이죠. 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님의 침묵이라는 소리는 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재 없는 상황이죠. 왜?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보면 이 님의 침묵은 현실 속에서 님이 뭐한다? 부재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휩싸고 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정적 현실을 뭐하겠다? 극복해 보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좀 정리해 보시면, 님의 침묵은 현실 속에서 님의 부재, 현실은 마이너스예요. 님이 없는 상황. 근데 그것을 휩싸고 돈다라는 것의 의미는 부정적 현실을 뭐하겠다? 극복하겠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행과 십행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면 중요한 부분 맨 뒤에 나왔죠? 그냥 님에 대한 사랑은 뭐하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간직하겠다, 기다리겠다. 왜? 다시 만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한다? 극복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님의 상징적인 의미, 종교인으로 봤을 때에는 부처, 절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도에 대한 중생,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뭐다? 조국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목에서. 그럼 무엇을 알 수 없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불교적인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수직의 파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냐? 오동잎. 그러니까 수직의 파문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동잎이 떨어질 때 생기는 거죠. 오동잎이 떨어질 때 생기는 공기 파장이에요. 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오동잎이 떨어질 때 생기는 공기 파장이라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고 있죠. 이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오동잎, 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지금 네모칸 치고 있는, 지금 앞으로 계속 네모칸 칠 텐데, 이 네모칸 치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는 누굴까요? 바로 님이 되겠죠. 님. 여기서 님도 마찬가지로 조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절대자를 상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는 발자취는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 그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네모칸 누구의 얼굴입니까? 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간다. 그 무서운 검은 구름, 현실적인 고난이겠죠? 이 현실적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겠어요? 이게 님의 얼굴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향기는 뭐겠어요? 님의 입김이죠. 님의 입김. 후각적 이미지 향기니까요. 자,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겐 님의 노래죠. 작은 시내에서 나는 그 소리가 님의 노래다, 이 소리예요. 연꽃 같은, 연꽃은 뭐겠어요? 그 불교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 고결한 아름다움이에요. 연꽃은 그 고결함,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상징이에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이게 바로 저녁노른 님의 시다. 저녁노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1행부터 5행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절대적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 타고 난 재가 기름이 된다. 다시 쓸모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이. 이게 윤회 사상이죠. 불교적 윤회 사상.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보세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이거 타는 나의 가슴이죠.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불도자로 봤을 때는 진리를 향한 구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의 정신, 구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바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죠. 이런 마음들 결국 다시 뭐가 된다? 기름이 된다 그랬지. 기름이 되니까 그 기름 뭐예요? 다시 태울 수 있는 거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니까 누구의 밤, 여기서 밤이라고 그랬어요.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님이 없는 암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약한 등불. 나는 뭐 하겠다. 등불은 뭐예요? 자기 몸을 태워야 되는 거죠.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밤을 몰아내려는 화자의 희생정신. 나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밤을 뭐하겠다? 몰아내겠다. 라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행에서 정리해보시면 절대적 존재를 향한 구도정신과 희생의지가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연을 통해서 님을 찾았어요. 오동잎은 뭡니까? 오동잎을 보면서 님의 발자취를 생각했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님의 얼굴을 생각했으며, 향기를 보면서 님의 입김을 생각했고, 작은 시내를 보면서 님의 노래라고 생각했고, 저녁노를 보면서 님의 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계속해서 뭐예요? 찾는 거죠. 자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님을 찾아요. 그 님을 왜 찾냐?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뭐하겠다? 구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희생해서 이 어두움을 뭐하겠다? 조금이라도 몰아내겠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깊죠? 자, 작품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침묵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 갈래는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낭만적, 의지적, 상징적, 역설적이다라는 거. 주제는 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 특징 역설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여성적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이 돋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서정시라는 건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구도적, 역설적, 상징적. 주제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끝없는 구도정신. 특징은 역설적 표현 나오죠. 의문형 문장 구조를 사용했다.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입김입니까?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결국 절대자의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현상 의인화하여 절대적 존재를 형상화,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1등급 노트 가. 님의 침묵, 님의 상징적인 의미 중요하죠? 종교적인 절대자, 불교의 진리, 일제에 빼앗긴 조국, 사랑하는 여인 등이 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역설적 표현. 나는 님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모순되고 과장된 표현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국 뭐예요? 님과의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별을 대하는 시적 과제 자세. 1행에서 6행은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7행에서 10행은 다시 재회의 희망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의 의미는 뭡니까? 나에서 알 수 없어요. 오동잎, 푸른 향기,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누구는 자연현상인데 절대적 존재의 일부, 절대자의 일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 두 편을 배웠어요.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를 배웠는데요. 좀 어려운 시입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